아우, 주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도움을 외면해서 죄송합니다. 2025년 4월 30일. 2025년 4월 30일. 와,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2025년 4월 30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믿겨집니다. 제주 삼다수. 아, 2025년 4월 30일. 갈비탕을 먹었더니 이빨에 끼네요. 일단 오늘 난 뭐 먹었는가? 아침에 일단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는가? 오늘 8시 반에 일어났어. 아침. 그리고 2시간을 누워 있었어. 그리고 10시 반에 10시 반에 뭐 먹었지? 아, 맞다. 그거 먹었다. 블루베리 요구르트, 그릭 요거트, 그리고 밥, 김, 짜장. 이렇게 먹었다. 아니, 리퀴드밖에 없어.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지 않았다. 그때 이후로 출근 전에 이거 출근 전에 편의점에서 닭가슴살 계란 말이었나? 아무튼 계란 푸딩처럼 생긴 계란 그냥 요만하게 생긴 거. 그리고 달걀이 아니라 계란. 그리고 단백질 음료 24g짜리 하나 마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밥 시간을 스킵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좀 있다가 나가서 갈비탕을 먹고 왔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이죠. 네. 정말 레전드입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사네요. 진짜. 야,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많겠지, 당연히. 당연히 많은데, 지금 내 상황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게 하루를 좀 기록해야 하는 것 같아. 왜냐면은 하루가 그냥 똑같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뇌가 기억을 삭제한다 하더라고요. 똑같은 기억들을. 조금이라도 좀 다르게 살아야 할 텐데 이게 변화가 없어 보여도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방향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조금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이 하루를 보내고 다른 일을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그러니까 이걸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명언이 아니라 이게 진짜 레알인 것 같아. 진짜로 똑같이 사는데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 이건 리얼 이게 정신병이라는 게 진짜야 이게. 이게 진짜 리얼이야. 정신병 초기 증상이야 진짜.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정신병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신병 같은 건 없고. 아, 네. 저는 일단 하루에 뭘 먹었나. 일단 잠깐만. 언제 일어났나? 오늘 뭘 먹었나? 이 정도를 좀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하루 중에도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많은데 하루 중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그냥 매일매일 그리고 그냥 뭐 딴 걸 하면서도 느끼는 게 있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느,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생각은 위대한 거거든. 그 생각이 누구한테서 올까? 자, 일단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 요즘. 아니야. 요즘이 아니라 오늘 나에 대해서 느낀 것. 나는 답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내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 약해. 그리고 혼자서 하는 거는 너무 어려워. 그거는 아니야. 애초에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 심장도 뛰어지고 태어난 것조차 내 힘으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오늘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오늘 뭐라고 느꼈냐면 어떻게 느꼈냐면은 나는 정말 너무 민감한 것 같아. 근데 뭐 어떻게 민감하냐면은 이게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 영적으로 너무 굉장히 민감해. 이게 내가 모를 뿐이야. 근데 사실은 정말 민감한 사람인 거야. 민감한 영인 거야, 내가. 제 이름이 진영이거든요. 진짜 민감한 영입니다, 진짜로. 4월 30일 지금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눈이 좀 가렵고 아프네요, 뭔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해. 이게 말로 표현이 어려운데 정말 민감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옆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 영의 그 기운? 그게 아무튼 그 기분이라 해야 되나? 그들의 기분 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내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정말 확신이 있다면 눈치를 볼까? 정말 확신이 있다면 눈치를 보지 않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겠지. 눈치 보기엔 너무 아깝다. 우리의 인생은. 진짜로. 진짜 너무 아깝고. 우리가, 이게 막 정리를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서. 모두가 민감해,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민감해,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 민감한 존재들인 것 같아. 특히 요즘 느끼는 거는 이제 나보다 어린 친구들, 특히 학생들, 초, 중, 고딩들. 사실 중고딩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센 척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데, 그게 사실 내가 봤을 때 중고딩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약한 시절이야. 가장 약해. 가장 불완전해. 가장 불완전해. 이 시기에 친구들이, 학생들이 사실 진짜 민감한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도 말 한마디, 뭐 칭찬 한마디, 뭐 비난 한마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 학생들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 기분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이게 학생들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고,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진짜 아깝다,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이. 왜냐면은 너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아이들인데, 그나마 이제 고3 정도 되면, 고2, 고3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어른스러워지나?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냥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른스러워진다. 어른스러워진다가 뭘까? 어른스러워진다? 어른스러워지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건 아니야. 확실해. 요즘 생각을 해요, 진짜. 어른이 돼서 좋은 건 뭐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그냥 학 어렸을 때가 짱이야. 그냥 한 10살? 얼마나 순수해. 10살이면 아직 벌써 안 순수한가? 한 9살? 8살? 이게 7살? 7살? 전투적인 7살들도 많을 때 5살? 5살? 5살까지 가야 돼? 순수하려면? 짱구를 보면 별로 안 순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렸을 때 짱이야. 어렸을 때가 짱이야. 그냥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좋은 피부, 밝은 웃음, 응? 맑은 눈, 다 가지고 있어. 제일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과연 나이 나이 먹는 거의 장점은 무엇일까? 근데 나이 먹는 거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 멋있게 늙을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그리고 이게 어린 게 짱이야. 확실히 제가 느껴요. 어린 게 짱이에요. 그냥 진짜로. 진짜 그냥 20살의 영원 있는 게 당연하지만 90살에 90조 원 있는 것보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95살까지 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90살에 90조 원 있는 것보다 20살에 영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당연하지만 이거를 후자를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과연 이거를 후자를 누가 선택해? 100이면 100 다 20살에 영원 있는 거 선택할 것 같은데 90살에 90조 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그 젊음과 그 때가 훨씬 소중해. 그래서 진짜 아까운 거야,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진짜로. 진짜. 요즘 생각을 해요, 진짜. 노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분명 노인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나도 분명 노인이 되겠지. 그 때는 분명히 온다. 어떻게 피해 가겠어, 나도. 당연히 오지. 물론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만약에 어떤 불행이나 큰 일이 닥치지 않는 이상, 계속 살면 나도 언젠간 결과적으로 노인이 될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때는 뭐가 의미 있는 것인가? 자식, 자식. 결국
가족밖에 없지만 결국 가족밖에 없지만 가족조차 남이다. 가족조차 남이다. 사실은 부모님, 엄마. 근데 엄마마저 내 모든 걸 몰라. 나조차 모든 걸. 그러니까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고 그 다음이 이제 배우자. 그 다음이 엄마? 아니지. 엄마가 좀 더 잘 알겠다. 어머니, 아빠,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요즘 친구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친구.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의 이치예요. 하늘의 이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 이치는 좀 그렇고 이 세상의 사실. 이 친구들이 사실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친구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물론 다 소중해.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리고 적도 사실 적이 아니에요.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죠. 친구들이 사실 친구들이 아니다. 사실 친구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친구인 거야. 특히 이 한국에서는 아군과 적을 나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노답이야, 지금은. 왜냐면 너무 좁아. 너무 좁아, 한국은. 너무 좁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친구가 돼야 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다 친구가 돼요. 친구이고 이미. 그러니까 정말 넓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 친구인 거지. 이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인 거야, 사실은. 그게 맞지.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피스풀한 생각이고 너무 평화주의자고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한국은 그냥 우리가 다 친구인 거야. 이 한국에 사는 20대 그냥 다 친구인 거야, 서로 다 친구야. 30대 다 친구야.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넘어가지고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게 이 나이대가 서로 다 친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존댓말을 하고 있는데 존댓말을 없애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존댓말이 정말 안 좋습니다. 진짜 제가 느꼈을 때. 왜냐면은 안 그래도 좁은데 더 좁게 만들어. 그 인간관계를. 한 살만 나이가 많아도 선배고 한 살만 나이가 적어도 후배죠, 우리나라는. 그냥 답이 없어. 거기서부터 존댓말을 해야 된다?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부터 아니 대학교도 아니야. 무슨 중학교에서부터 한 살 높으면은 존댓말하기도 하고 뭐 친하면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친한 자와 안 친한 자의 그 격식 차이가 너무 크다 이거야. 친하면 너무 막대하고 남은 너무 남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 친구여야 좀 숨통이 트이는 사회일 텐데 그냥 다 관계적으로만 돼 있으니까 노답인 거야. 그냥 졸라 재미없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은 내가 볼 때는 한국은 무조건 누군가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리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나라야. 왜냐면 제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나만 느끼겠어. 어? 나만 느끼는 게 어딨어. 왜냐면은 이 한국에서 혼자 살아가다 보면 느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마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느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연은 없어. 우연은 없고 다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가 뭐 문제가 많은 그 여러 가지 그런 큰 문제들이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명백한 원인과 문제가 있고 그걸 치유해야 되는 것이야. 존댓말을 없애야 돼. 그냥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데 20살짜리 애가 60살짜리 사람한테 야 이건 좀 아닌데 근데 라고도 할 수 있어야 돼. 있는 사회여야 해. 그거밖에 답이 없어. 지금 여기서 출산율이 막 3배가 늘어 갑자기.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나중에 그냥 젊은이들이 없어. 그냥 그냥 나이 든 사람이랑 친구해야 돼. 그냥 20살이 60살이랑 술 마시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나라여야 해. 아니 안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 일단 전 술을 안 마십니다. 술자리를 잘 못 가고 안 가요. 근데 이거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맘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아까 얘기한 친구가 아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만난 친구들, 그 친구들이 진정한 당신의 친구들인가요?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어쩌다 만난 사람들일 뿐이야. 그중에서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좀 비슷하고, 마음이 잘 맞고, 마음을 많이 나눈 사람이 더 친구이고, 그게 뭐 베프고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진짜 친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 사람들만 친구고 남들은 친구가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친구인 거야. 특히 한국에선 그 마인드여야 해. 제가 볼 때 외롭지 않으려면은 그냥 옆 사람이 내 친구라고 생각해야 돼. 왜냐면은 이건 너무 근데 좀 이상적인 생각이긴 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아마 견딜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견뎌야지. 그러니까 내 친구만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나랑 상관없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나가는 저 사람도 그냥 내 친구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진짜 만약에 진짜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름답지 않을까? 친구가 사실 적이야. 진짜 이게 레알이야. 친구가 그리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친구가 너를 위하는 것 같잖아? 그리고 너를 낫게 만들어 주는 것 같잖아? 그리고 너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같잖아? 그리고 친구가 아니 이건 좀 아니고 친구가 너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 같잖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 이거는 좀 무서운 말인데 친구들이 너를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의 옆 사람이. 진짜 이게 레알이야. 아까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사실이라 했죠. 하늘의 법칙이 아니라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지구의 삶 이때에서는 제가 느끼는 거는 진짜 특히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동물적으로 따지면은 그냥 옆 사람이 다 경쟁자야. 모든 면에서 다 경쟁자야.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마인드로 살아봐. 얼마나 숨막혀.
얼마나 노답이야. 그냥 얼마나 짜증나. 내 주위 사람은 다 적이고 경쟁자야. 실제로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봐. 얼마나 피폐하고 숨막히고 노답이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지금 실제로 뭔가 그러고 있어. 응? 서로 나눠도 부족할 판에 그냥 옆 사람이 다 경쟁자야. 이야, 이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노답인 거야. 일단 여기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거 적이 아니다. 이거 말해보자. 요즘 생각 드는 거.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니다는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아무튼 적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만약에 적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지. 내 자아와 자존심과 뭐 꿈, 목표 뭐 있냐? 꿈, 목표, 내 생각 그것들을 다 죽이고 타협하고 맞추어 가면서 애매하게 살아가니까 적이 없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얘기야. 이게 진짜 가슴 이게 내 얘기야.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내 삶을 보면은 내가 나를 생각하면은 내가 만약에 진짜 눈치 안 보고 했다면은 적이 생겼겠지. 근데 난 싸움을 싫어하니까 피한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돼. 맞추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능력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합하는 능력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마음속에 불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열정의 불이 있어야지. 응? 근데 이 열정의 불을 애매하게 하고 있으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까 적이 없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정말 뜨겁게 산다면 아군도 생기고 적도 생길 거야. 분명히 적이 생겨. 근데 여기서 이 적이 사실 적이 아니야. 물론 적이야. 근데 적이 아니야. 왜? 이건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워. 왜라고 물었을 때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렵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일 당장 죽어요. 그럼 난 기쁠까?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 당신이 불편해하는 사람, 당신이 보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 당신이 사라져줬으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일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내일 죽어요. 죽으면 이 세상에선 끝이야. 네? 저는 일단 전생과 그 윤회는 안 믿습니다. 네. 전생과 윤회는 안 믿어요. 뭐 다음 생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전생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굳이 해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그래요. 뭐 윤회 사상은 안 믿어요. 네. 다음 생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끝이야. 이제 더 이상 못 봐 이 사람은. 뭐 사진에서나 보겠지. 사진이 없던 시대에는 그냥 사진도 안 남아. 그냥 이야기 거리만 남아. 그냥 기억 속에만 남아. 이 사람이 갑자기 내일 죽어요. 그럼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럼 당신은 과연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당신 기분 좋지 않아요. 만약에 당신의 적이 죽잖아요. 사람이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족의 원수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내일 진짜 그냥 죽어. 그러면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걸? 아싸 죽었다. 저 새끼 죽었다. 이러지 않을걸?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뭐 악랄하게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마음이 안 돼. 사실 죽으면 그냥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그러니까 나쁜 쪽에 가까워.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러니까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잖아? 그러면 아마 이게 내심 섭섭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진짜 아무튼 세상에 얼마나 그 끔찍한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제가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크나큰 적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아무튼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설령 가족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가 죽으면 내일 갑자기 당장 죽어버리면은 죽었다고 해서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원수, 법. 예를 들어서 누가 당신의 가족에게 엄청나게 안 좋은 짓을 했어.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당해. 그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네? 그 사람이 사형당한다 해서 당신의 당한 피해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서 일하는 정말 치안 좋고 안전한 나라에서 정말 안전하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며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잘 만들어진 인프라와 제도,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만 사실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닌 거야. 왜 이런 내용으로 가냐 갑자기.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뒤죽박죽, 이게 정신이, 이게 정리를 하고 말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라도 정리를 좀 해야지. 이 생각들을 그냥 이것저것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무 그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 그런 것들을 좀 적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이라도 당장 내일 죽어버린다면 우린 섭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기쁠까? 적과 친구 되는 것, 이게 가장 기쁠 거라고 생각해. 저는 언제 뭔가 뭉클하고 기쁘냐면은 이 악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화나 영화에서 악자라 하나? 악인이 마음을 바꿔서 선해져. 그러니까 아무튼 아군이 된 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뭔가 짜릿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음의 변화거든요.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내 쪽에서의 변화도 있고 상대방 쪽에서의 마음의 변화도 있는 거야. 서로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변화는 내 적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은 이제 어쨌든 마음에 동화돼가지고
마음이 아무튼 바뀌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 그 비즈니스든 뭐든 가장 이게 핵심이야. 그냥 다른 게 아니야.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결국. 이게 그리고 감정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아까 위에 친구는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친구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을 가라. 친구 필요 없다. 인생 혼자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고 어느 면에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신이 진짜로 혼자예요. 진짜 혼자라 쳐.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진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진짜로 혼자잖아. 살지 못해. 못 살아.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살아 숨 쉬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거잖아. 살아 숨 쉬는 것조차. 태어난 것조차 내가 한 게 아니야. 태어난 것조차. 그렇다면 내가 한 건 뭐 있는가? 응? 진짜로 혼자면은 사람 못 살아. 친구가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이야. 정말 아까 제가 한 말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친구가 진짜 소중한 존재인 거야. 사실은 친구 필요 없다. 친구는 중요하지 않다. 친구는 뭐 없다. 결국 너 혼자다. 이거는 틀린 말이야. 사실 친구가 진짜 제일 중요해. 거의 제일 중요해. 만약에 당신이 80살이에요. 친구가 없어. 아니 자식도 이제 그냥 떠났어. 그냥 자기 인생 살고 있어. 80살이야 90살이야 친구가 없어. 그럼 뭔 재미로 사냐 그러면. 응? 재미가 없어. 제가 볼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좀 재미가 있겠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가 결국 친구가 그 진정한 재미는 진짜 친구와의 작은 대화 그런 게 진짜 진정한 소소한 재미자 그 소소한 재미가 빅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도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신이 혼자야. 사실 혼자는 아니겠죠. 주위에 어쨌든 이웃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는 아니겠지. 그치만 사실상 혼자잖아. 그럼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혼자여도 재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들이 사실 소중하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를 두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저는 좀 의미를 두려고 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소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하게 대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인연이란 말을 저는 딱히 믿진 않는데 그게 아무튼 우연은 없다. 이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적이 아니다. 이것만 좀 더 말해보죠. 적은 사실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적인데 적이 아니야. 적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적이 없으면 성장을 안 하겠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예를 들어도 맞아. 라이벌이 없다면 그냥 독주. 나랑 동수가 없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상대방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냐? 응? 스포츠에서 예를 들어서 라이벌리가 있으니까 나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성장하고 그리고 스포츠 뷰어십도 그것으로 인해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정말 적 같은 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라이벌, 이 라이벌들이 나중에 같이 잘 지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막 싫어할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리스펙하고 그냥 친목질하며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순수함이 떨어지긴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적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거지 사실은. 적이 없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 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맞기도 틀리기도 해. 만약에 근데 제대로 당신이 정말 당신의 그 생각을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정말 다 말하고 실천하며 산다면 적이 없을 수 없어.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거든. 내 생각은 이렇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거든. 그리고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적이 없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적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스토리가 생기고 그러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적을 너무 싫어하고, 아니, 그러니까 적을 생기는 걸 두려워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모두가 날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쪽 저쪽 확실하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날 싫어하는 쪽조차에게도 실망을 주고 싶지 않고 그 사람도 날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롭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보답하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편이 편과 힘이 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는. 근데 이거는 이거는 고쳐야 돼. 차라리 아예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자. 우리들은 사실 다 친구다. 적이 만약 내일 죽는다면 우린 의외로 기쁘기보다 슬플 것이다. 왜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악랄하게 될 수가 없어. 웬만하면 진짜 그냥 막 자기의 그걸 포기하고, 응? 영혼에 너무 많은 데미지를 입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갑자기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 사람을 아무리 미워했어도 그 사람을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보기 싫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많은 나쁜 일을 했어도 갑자기 그 사람이 내일 죽어버린다면 우린 기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기쁠걸. 죽으면 기쁘지 않다는 거지.
너무 죽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참 이상론이에요, 이상론. 제가 느꼈을 때 용서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약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 자체가 강하고 용서 자체가 강력한 것이고, 그리고 용서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그 감동이 적을 감동시켜서 적까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까지 이제 적의 마음까지 가져온다면, 그러면 그냥 사기급 능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원피스에 나오잖아요. 루피, 몽키디 루피, 미호크가 말하죠. 저 사내는 서서히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다. 이 바다에서 저 사내는 가장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게 가장 큰 힘일 수도 있어. 주위 사람들을 내 자기 편으로 만드는 힘. 이게 다른 어떤 힘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 결국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히트한,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들은 그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잘 표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감정들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들은 다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들을 억누르잖아요. 근데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겠죠. 이게 사람들이 바보가 없어. 진짜. 바보는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 거의가 아니라 없어. 이 대중들이 멍청한 것 같잖아. 안 멍청하더라고. 멍청하기도 하지만 안 멍청해. 상당히 수준이 높아. 수준이 낮기도 하지만 수준이 높아. 왜냐면은 각자가 다 스토리가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야. 그거의 수준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네, 여기까지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말했나요? 48분? 40분 정도 이야기했네요. 40분 정도. 40분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냥 이거를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좀 아까우니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합니다, 요즘. 참, 사회가 아니라, 아무튼, 사람이 모이면은 무조건 영적이야. 이게 0을 빼고 말할 수가 없어. 무조건 영적이야. 이게 막, 다른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영적 싸움인 거야. 근데 그 확실한 거는 0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서로 각자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이게 0이 달라서 그래. 영혼이 다른 거야. 그 영혼의 그러니까 난 결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그 결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거야. 누구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결국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안 되게 하면 좋겠고, 그 사람이 안 되게 하고 마음을 그렇게 쓰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말은 쉽지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정말 근데 자기랑 영이 안 맞는 사람, 이 사람은 보통 좋아할 수 없거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 안 좋아할 수밖에 없어. 안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다가 갑자기 내일 죽어봐. 아유, 저 사람 너무 짜증났는데 잘 죽었다. 이럴까? No.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걸.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 죽으면은 오히려 되려 미안할걸?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이게 친구들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이라 할지라도 그 적의 영혼을 너무 해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적까지 사랑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의 마음을 쓴다면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